차입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방법 중 하나다. 대출을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내 돈을 불릴 수 있다. 미상 임차인 물건이다 보니까 연락이 좀 어려우셨고 빠르게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 2회 유찰돼서 서울이니까 64%였고 최저가 대비해서 3억 4,582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대출은 낙찰가의 90% 수준으로 3억 1,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금액은 이것저것 비용 다 하고 벌었다. 예, 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걸 선택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전사이트입니다. 멈춘 돈은 가난을 낳고 흐르는 돈은 자유를 만듭니다. 언제까지 월급쟁이 삶을 사실 건가요? 누군가는 지금도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수강생분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단기간에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분도 처음엔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매로 자산을 차곡차곡 늘려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와 전략, 올바른 방향성만 있다면 누구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낙찰을 현실로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와,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 자기소개하기 전에 저희는 현장 소개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 어떤 현장인가요? 지금 이 모습이? 예, 지금 중도금까지 받고 이제 잔금 치르시기 전에 매수인께 이제 먼저 수리할 기회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거의 이거는 올 리모델링 수준이라서 샤시도 바꾸고 배관도 교체하고 한 4천 이상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도할 때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풀로 다시 하셔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조언을 같이 드렸던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도 소개해드렸어요? 예. 아, 좋네요. 그러면 현장 소개는 저희가 간단하게 들었고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매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가고자 하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닉네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프로퍼티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매를 또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는 이제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월급 외에 다양한 수익원을 가져봐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접근을 했고 경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입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네. 했습니다. 대출을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내 돈을 불릴 수 있다. 그래서 경매라는 걸 선택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럼 이 물건 위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여기는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거의 나홀로 아파트급의 소단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한 2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 동북부의 이제 대표적인 주거 지역인데 네. 경의중앙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에 대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내부의 전용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용 평수는 76제곱미터고 평으로는 23평이고 이제 방 3개, 화장실 하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고른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남들이 꺼릴 만한 요소들이 존재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 위주로 찾다가 이 물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좀 더 상세히는 저희 스터디에서 이제 다른 분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물건이었는데 실제 임장 와 보니까 저희가 운 좋게도 여러 가지 좀 좋은 정보들을 알게 되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입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수업이 끝나도 혼자 하기에 힘이 좀 붙이잖아요. 끈기를 가지고 계속 가기가 그 스터디에서 조장분들이 저랑 물건을 같이 선택을 해서 이제 임장을 같이 가죠. 그때 임장 같이 갔다가 잘 보셔서 저는 좋은 물건을 잘 골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 물건 선택했던 그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미상 임차인 물건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꺼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물건의 위치는 좋은데 여기가 이제 나홀로 아파트의 1층 물건이고 단지 입구와 붙어 있는 그런 세대다 보니까 좀 꺼릴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1층이어가지고 그러한 심리적인 장벽들이 좀 있었고 대신에 이 물건이 1층이지만 위치는 좋다. 미상 임차인이 뭐냐면 우리가 전입은 되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이게 그냥 미상 임차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때 현장에서 확인이 되셨나요? 현장에서 운 좋게 확인을 했는데 원래는 오전에 임장
예정이었으나 오후에 임장을 왔습니다. 근데 오후에만 오픈을 하시는 이제 부동산 사장님 계셔서 한번 들어가서 이 물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 물건의 임차인하고 지인 관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이 사실 미상임 차인으로 이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법하게 네. 바깥에서 보면은 짐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공실이라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 부분을 임장 이후에도 대표님께 여쭤보고 여러 가지 좀 정량적인 근거들을 더 확보해서 확신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미상임차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꼭 가봐야 돼요. 현장에서 히스토리를 아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건을 우리가 경매로 처리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명도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경매를 잘 못하잖아요. 이 물건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나서 확인한 건데 소유자나 이제 미상임차인 모두 연락이 좀 어려우셨고 사실상 공실이란 내용을 알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법원을 통해서 빠르게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명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싶었습니다. 강제 집행하면 사람들이 보통 막 겁을 내고 무서워하거든요.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네. 보통 이제 법원의 이제 집행관 사무소에서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집행 비용에 대해서만 사실 스터디나 강의를 통해서 미리 계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에 대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되어 있다면 절차는 이제 법원에서 좀 해주는 대로 이제 따라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실제로 뭐 몇 차례 이제 일정이 유연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법원에 자주자주 연락을 드리면서 확인하는 정도의 노력만 거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꿀팁 하나 드리면 공무원분들이랑 일할 때에는 연락을 자주 해야 된다. 그래야 일을 빨리빨리 해준다. 네, 팁이니까 여러분이 강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무원분과 일을 할 때는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이죠.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를 가장 궁금해하실 건데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물건의 감정가는 4억 6,800만 원이었고요. 네. 2회 유찰돼서 서울이니까 64%였고 2억 9,952만 원일 때 입찰에 들어갔고 최저가 대비해서 3억 4,582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경쟁자 두 분 계셨는데 2등하고의 차이는 무려 3천만 원이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쓰리셨겠어요. 그래도 제가 좀 더 정보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다독여줬습니다. 이제 입찰가를 적은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시세 조사를 굉장히 여러 군데 했고요. 1층 물건이고 거래가 안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했고 저 건너편에 계시는 다수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사장님들께도 연락을 드려서 객관적인 평가들도 받아가면서 입찰가를 상세하게 산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팁이 나오는 게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 동네는 아니지만 좀 거리가 있는 옆 동네에 있는 분한테 전화해서 그분의 또 의견을 받아보는. 맞습니다. 그럼 이 물건 우리가 낙찰을 3억 4,500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판금액은 얼마예요? 판금액은 4억 1,700만 원입니다. 엄청 많이 벌었네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강제 집행 처리가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좀 걸렸고 그 마무리가 되고 점유를 이전받은 이후부터 카운팅을 했을 때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2월 말에 소유권 이전을 받고 뭐 6월경에 계약을 했으니까 3개월 정도 걸려서 계약을 한 이런 물건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물건 보고 이건 무조건 싸게 받아야 된다. 그래야 리스크를 이제 핸들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싸게 잘 받고 또 잘 팔고 해서 수익이 극대화된 그런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 물건 투자금 얼마 들어가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낙찰가는 3억 4,500인데 비용 이렇게 들어간 거 해서 총 얼마 정도가 들어갔을까요? 취득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취득 재세금까지 3억 5,100만 원 정도 들었었고 이후에 이제 강제 집행 비용이랑 미납 관리비까지 해서 3억 5,68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 들어간 비용 다 해서 이 물건을 취득한 게 3억 5,600 정도고 그럼 대출 얼마나 받았어요? 대출은 낙찰가의 90% 수준으로 3억 1,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물건 투자금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4천만 원 중반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억 4,500에 낙찰 받아서 이것저것 비용 다 하고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리고 4천만 원 정도 벌었다.
예. 거네요. 맞습니다. 투자에 만족하시나요? 투자에는 만족을 안 할 수 없는 네. 네, 오늘은 저희가 프로퍼티님과 같이 이 인테리어 중인 이 현장에 나와서 이 물건의 수익 사례를 쭉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얻어가야 될 게 뭔지를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1층이라고 안 팔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제가 쭉 살펴봤을 때 특히나 중랑구 이 신내동이라고 하는 곳은 그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죠. 그래서 2명의 수요가 있더라. 2명의 타겟 수요가. 실제 이 물건을 산 사람은 어떤 수요였어요? 실제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제 아기가 어린 이제 신혼부부 이제 들어오시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제가 얘기한 이 타겟에는 맞겠네요. 맞습니다. 초등학교도 가고 아기가 뛰어놀 걸 생각하고 보통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는 없지만 1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잘 또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오늘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수강생분의 사례인 것 같은데 프로퍼티님이 저한테 수업을 언제 들었죠? 24년 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제 24년 초에 듣고 약 1년 만에 나온 성과인데 제가 뿌듯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내 상황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경매라는 걸 끝까지 전 잡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늘 프로퍼티님처럼 이러한 성과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돈 벌었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끈기와 꺼지지 않는 열정을 또 영상에 얘기해 주신 프로퍼티님께 또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자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경매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최근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명도 과정이 상대방이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법적인 절차를 체크를 하면서 가야 했고 이제 강제 집행 당일에는 현장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다 보니까 조금 긴장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강의도 있겠지만 제일 제가 매번 어려워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류상 권리 분석도 중요한데 그 이면에 어떤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제 명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자금 계획을 항상 보수적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조언 중에는 시세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낙찰가를 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라 라는 이제 팁을 주셨던 부분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강의에 들어있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 강의나 스터디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소액 물건부터 차근차근 도전을 하시다 보면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댈 수 있는 멘토나 동료가 있는 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이 사례의 수강생분처럼 우리가 기준을 잡고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실행을 한다면 누구나 성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보글보글 끓어야 그때 이제 라면을 넣고 맛있는 라면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물이 이 보글보글 끓을 때가 100도가 넘어야 물이 끓기 시작하죠. 우리의 성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잘 마중물로 넣어줘야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익으면서 성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수강생분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이 계획하신 그 일을 경매로 성과를 내겠다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땐 3개월 안에 무조건 성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과,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들어보니까 마냥 부럽기만 하신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엉덩이를 더 이상 무겁게 하지 말고 이제 들썩들썩 움직일 수 있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움직여야 돼요. 엉덩이를 떼고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그 정보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이제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투자 방향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막히는 순간이 오죠. 그 막히는 순간에 누군가 옆에 있다면 훨씬 빠르고 훨씬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부자 친구들 경매 단톡방을 운영 중에 있으니까 이 댓글 하단에 제가 단톡방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막히거나 힘들 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